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전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영세율 들어갈 건데요. 이 수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저번에 했던 거 2강 때 했던 거죠. 부가세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면세는요. 역진성 완화했고요. 영세율 소비주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환급이죠. 전 단기 매입세액 전체가 환급되고요. 이걸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세율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바로 그 면세 공부할 겁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영세율은 수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출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수출인데 국내에서 발생되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걸 잘 공부하셔야겠어요. 그럼 먼저 수출 봅시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요거를 직수출이라고 하고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거래,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봐봐요.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물 수출, 중개물 지금 다 볼 건데 그림으로 요건요 전제가 국내 사업장에 있어야 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하고요.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거래면 요거를 영세율로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 조금 깊게 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는 사실은 이 봐봐요. 저번 시간에 공급 장소를 공부했죠. 공급 장소는 뭐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쵸.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랬어요. 근데 재화 같은 경우에 재하면 예를 들어 재화다. 재하면 이동이 어디예요? 시작되는 곳이죠.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공급 장소인데 이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여야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요. 요런 것들은 이동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전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있으면 요거를 요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과세권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거여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봅시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뭐 간단하죠. 그죠? 반출해. 그럼 이거 영세율이지. 수출이니까. 그죠? 어렵지 않고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를 위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 때 공부했죠. 우리 회계에서 재고에서 위탁 판매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외국에 선택.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마존에 그 물건을 먼저 위탁하고요. 아마존에서 외국으로 파는 거죠. 맞아요?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이지.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 위탁 판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그 아마존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외국인들한테, 고객들한테. 그렇죠? 이것도 0% 해줘야겠죠. 봐봐요. 근데 인도가 재화가 이동되는 시작되는 점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과세권이 없냐? 공급장소에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과세권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사업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업장이 우리나라야. 그럼 뭐라고요? 영세율로 한다고 과세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약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가를 수령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고 대신에 과세권이 있는 데서 몇 퍼센트? 0%를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외국 인도 수출 볼게요. 외국 인도는요, 우리나라 사업자가요, 바로 우리나라로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뭐가 싸. 약이 싸. 보통 미국 약 되게 싸잖아요. 약이 싸니까, 요걸 유럽. 잘 보세요. 깨알같이 제가 이제 막, 파리 여기서 만들어놨다. 이탈리아 파리 요거 보이죠? 요거? 이탈리아나 파리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업만 하는데, 이 물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이 사업자가 뚫은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가. 근데 사업자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과세권이 있다고요. 과세권이 있는 대신에 뭐라고요? 0%라고요. 됐죠? 다음 갑니다. 요런 거예요. 똑같 위탁 가공무역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미국에다 파는데 베트남 같은 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동시키고 거기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영세율이에요. 중개무역 방식 수출 보겠습니다. 중개무역 방식, 우리나라가 중개무역인데 중개무역 우리는 그냥 중간 마진만 먹는 거죠. 그게 중개무역 방식이죠. 보세구역에서 아직 봐봐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렇게 가는 것도 중개무역인데, 이거 봐봐요. 보세구역이죠. 보세구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다. 영세율에서 공부했다. 아직 관세를 유예시키고 뭐예요?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죠? 관세율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다에 보통 창고에 있다 그랬죠. 바다의 창고에서 우리나라야. 근데 우리나라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야? 듣고 알지, 그죠? 영세율.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고지만 아직 보세 구역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간 것도 중개금액 방해. 왜냐면 우리나라 거치지 않았으니까 들어왔다가 바로 보세구역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영세를 해주는 겁니다. 자, 3번 별표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 많이 잘 나와. 이게 너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왜냐면요, 이제 내국시험시험 구매하기 전에 굳이 몰라도 되는데요. 이게 뭔지만 그냥 내국시험 구매하기 전에 일단 암기하세요. 너무 잘 나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너무나 잘 나오는 거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봅시다. 이 사례를 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제가 사례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가요, 이제 물건을 파는데 미국에서 엄청 큰 회사가 야, 현대자동차 좋다, 나한테 내 총판 맡기고 나한테 한번 5만 대, 뭐 요번에 그랜저 새로 나오잖아, 그랜저 5만 대 지금 일단 한번 계약해봐, 그러는 거야. 그럼 이 현대자동차가, 제가 만든 스토리예요 그냥. 현대자동차가 이제 5만 대를 만들어 한 번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 회사가 워낙 신용이 좋은 회사라면. 근데 만약에 그럼 이 회사 좋은 신용이 아니면 얘가 어떻게 믿고 5만 대를 만들어? 그래서 야, 난 너 못 믿겠어. 네 믿을 수 있는, 니랑 거래하는 은행이든 뭐든 나한테 신용장 좀 줘봐. 이거를 LC, Letter of Credit이라고 합니다. 예, 신용장. 너 말고 보증이지, 보증. 한마디로 말해서 보증해. 니 말고 니를 보증할 수 있는 은행에서 그것 좀 나한테 발행해줘. 그럼 내가 그거 믿고 5만 대 내가 만들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의 은행, 미국은행에서 우리 회사한테 레터 오브 크레딧을 줍니다. 그게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아직 이거 내국 신용장 아니에요. 내국은 우리나라잖아. 이거 아직 아니에요, 내국 신용장. 자, 됐어요. 그럼 현대차는 이게 마스터 LC라고 합니다. 마스터 LC. 지우고 여러분 교환이 써져 있죠. 마스터 LC라고, 최초 LC라고 해서 마스터 LC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가 오케이 5만 대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현대가 만들어? 아니, 현대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밑에 있는 벤더들을 겁나 쫙가지고 조립하는 거잖아. 그냥 지들이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현대가 만드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있어. 우리나라 회사야. 그럼 야, 내가 5만 대 이거 만들기로 했거든. 너 5만 대 만들어. 5만 개 좀 바퀴 좀 만들어봐. 자, 근데 얘 입장에서 현대는 해랑 까라면 까야지. 제가 만든 거라서 니를 어떻게 믿어? 나 나온 거야. 야,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니를 믿을 수 있는 보증을 해. 그럼 현대자동차에 알았어, 보증할게 해서 제가 만든 스토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실무에서 현대는 이렇지 않지, 그죠? 어쨌든 현대 거래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 그 보증, 야, 내가 보증할게, 이거 맞아, 이 거래 맞으니까 너 타이어 만들어. 이게 바로 LC인데, 레터 오브 크레딧인데 우리나라 LC라고 해서 로컬 LC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요 내국 신용장이에요. 됐어요? 요 구매 확인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국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을 때 구매하기 전에 발행하는데 우린 그거 몰라도 돼. 어차피 똑같은 거야. 우리 세법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됐어요? 자, 그럼 요게 뭐냐? 요거 지금 요건데 뭐더라고? 오케이, 요게 내국 신용장인 거 알겠어.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전에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거 뭐더라고? 내국 신용장 봐봐요. 지금 요 거래죠. 요 거래는 수출이에요, 국내 거래예요? 여러분 수출이 아니잖아. 지금 현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내 거래지, 국내 거래. 국내 거래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10% 영세 해줄 필요 있어? 0%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10%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거 0%를 해줍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자동차가 결국엔 수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왜?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내기. 됐죠? 0%입니다. 영세율이에요. 됐습니다. 국외 제공용역 봅시다. 국외 제공용역은요, 제가 공급 장소에서도 한번 공부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을 외웁시다. 삼성중공업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삼성중공업이 두바이 가서 뭐 만들었잖아요. 그거 엄청 아직도 만들고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두바이야 이거 진짜 그림이. 이거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세웠나 모르겠다. 어쨌든 해외 건설 용역은 그 제공이 완료되는 곳이었어,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영세율 해줘요. 그래서 됐죠?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되고요. 네, 외국 항행용역 요거 이제 우리나라 거죠? 대한항공을 봐야겠죠? 저번 시간에 공급 장소에서 복습하면 공급 장소 파트에서 뭐였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비행기였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죠? 외국 비행기는 딱 설명이 돼야 돼. 지금 강의 복습 잘하신 분은 뭐야? 상호주의였지. 기억나요? 그 나라가 영세율하면 우리나라도 영세율이고, 그 나라가 영세율 안 해주면 우리나라 영세율 안 해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법 어렵다니까. 복습 잘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든 외국 가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또 가잖아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이거 다 영세율이에요. 됐어요? 대신에 이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거 있잖아. 이건 10%예요, 여러분. 부가세 있어요. 알겠죠? 요 외국이 낀 게 없는 겁니다. 영세율. 됐죠? 오케이, 됐고요. 국제 운송용역 요거 뒤에서 앞에서 봤어요. 이제 요거는
상호주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했죠. 됐고요. 우리나라는 요건 영세율이다 라는 기타 봅시다. 기타는요 이거 좀 암기해야 돼. 이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이게 영세율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제가 카드 올려드릴게요. 이거 더 제가 심화로 지금 각 잡고 공부하는 부가세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 여러분 시험 범위에 벗어나.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뭔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거까지 들으면 더 좋죠.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기타 외학은요 실질이 수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거주자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 제한 용역. 여기 같은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있는 걸 나눠서요.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하는 행, 즉 이거 달러로 받아야 돼. 달러. 우리나라 달러로 받아야지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달러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는 외국 법인을 제공하면 그거 영세율 해줄게. 영세율 혜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 비거주자 또는 그 본점이지. 본점과 직접 계약하고요.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달러를 받아야 돼. 이제 달러에 달러를 받았을 경우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수출제한 인가공용이요. 말 그대로 수출제를 가공하는 거예요. 수출제를 가공하는 게 수출제 인가공 용역인데 그것도 영세율입니다. 됐죠? 그리고 5번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 요거 대한협사 요거 뭐하는 회사냐면 뭐하는 단체냐면 정말 좋은 일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 한국국제협력단이야. 얘네가 막 삼성 컴퓨터를 사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삼성 컴퓨터 아프리카로 막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이 무상 공급이어야 돼요. 그럼 요거 영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대한적 십자한테 뭐 대한적 십자한테 한국국제협력단한테 준 요거를 0% 해주겠다는 거. 왜? 좋은 일을 쓰잖아. 무상으로 하니까. 됐죠? 영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 발급 유무. 자 수출이잖아. 영세는 원래 영세 수출이죠. 수출이니까 받는 사람이 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제가 국내 거래 아까 내국시장청 구매하기에서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0%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발급해야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수출제 임가용 요것도 국내입니다. 국내. 그러니까 해야 되고요. 한국국제협력단 요것도 국내죠. 이거 다 국내야. 국내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가서 공부할 거예요. 세금이 없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깊게 공부하면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왜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근데 굳이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나니까 생략합니다. 됐고요. 면세 빨리 봅시다. 면세 개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면세는 말 그대로 역진성 완화였죠? 역진성. 그래서 아예 세금을 없애버리자. 완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기초생활 먼저 볼게요. 미가공 식료품 국적불문 수입도 돼요. 되고요. 국내 생산민 두 번째 비식용. 식용이 아니야. 식용이 아닌 건 국내밖에 안 돼. 체크.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적 불문이고 앞에는 위에는 밑에는 국내입니다. 됐죠? 그리고 수돗물 비과세 여러분. 생수는 과세죠. 연탄과 무연탄 비과세입니다. 면세 없어요. 대신에 유연탄, 갈탄, 착화탄 이거는 우리 캠핑할 때야. 차박할 때. 이건 다 과세해야겠지. 여성용 생리대, 기저귀, 분유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여객, 운송료 여러분들이 타는 거 우리가 타는 거 있잖아. 시내버스, 지하버스, 일반버스 우리 이런 거만 타잖아. 그죠? 이런 건 다 면세야. 근데 우등고속버스 있죠? 여기 우등고속버스 안 써놨잖아. 우등고속버스 비싸지. 왜? 부가세가 더 포함돼 있어. 원래 비싼데 부가세까지 포함돼 있어. 더 비싸. 그죠? 여기 비행기 없죠? 비행기 없고요. 택시 없어요. 그죠? KTX 없죠? 이거 없다는 건 뭐야? 다 과세라는 거야. 됐죠? 됐죠? 그리고 주택가 이해 부수. 주택도 이렇게 토지 임대용 이것도 면세인데요.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서 넘어가. 국민후생, 의료보건 말했죠? 그래서 뭐 병원 이런 거 다 면세예요. 그래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하는 조제도 당연히 면세입니다. 근데 여기 미용 목적 성형수도 있잖아. 성형외과 있죠. 압구정이 엄청 많죠. 그거 다 과세예요. 제가 그래서 만약 이 성형이 면세로 바뀌면 나도 그때 한번 성형 한번 생각해 볼 거야. 10% 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성형수술 하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게 뭐냐면 부가세 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뭐 아는 사람 알 거고. 자, 그리고 가고. 자, 여기 볼게요. 인허가 받은 교육. 우리가 다니는 학원 다 면세예요. 부가세 없어요. 근데 요것만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하는 학원만 과세야.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다. 이게 부가세가 7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6년도에 유럽 걸 그대로 뺏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76년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만든 거야, 면세를. 그러니까 무도학원? 야, 학원을 가는데 춤을 춰?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과세라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 야, 그때 당시 자동차 자체가 귀했잖아. 자동차 운전 학원을 다녀? 그럼 면세 왜 해줘? 이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안 바꿨어요. 이런 거 사실 해줘야지 면세. 근데 무허가 무인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은 쪽집게 가해 이런 거는 허가 받지 못했죠. 그런 거 무조건 과세요. 됐죠? 문화재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도서신문 잡지 보관 뉴스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방송과 광고는 과세겠지. 예술 추천작품 비직업 아마추어 경기입니다. 아마추어 경기니까 프로 경기 이런 건 다 과세예요. 이게 다 외워야 돼 뭐 그죠?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다 면세인데요. 오락과 유흥시설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 이게 딱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같이 있잖아. 그건 과세입니다. 됐죠? 부가세 구성요소 볼게요. 이것도 면세인데 면세 공부하고 있잖아. 토지의 공급이나 인적률, 금융률 이거 다야 뭐냐면요.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하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공급 가액에서 매입가액 그냥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간접법으로 구하는 게 납부세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면세 해줘야 되는 거야. 논리적인 얘기를 해봤어요. 암기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건 단순 암기해야 돼요. 토지 보면요. 토지는 공급하는 건 면세, 파는 건 면세고요. 일반적인 경우 임대하는 게 과세입니다. 주택 부수 면세예요.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건물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면세. 이게 84제곱미터. 우리나라로 치면 그 평수 있죠. 33평이야. 33평까지는 사는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이상 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세법 맞는 사람 입장에 사실 맞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그건 과세예요. 하지만 곧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는 면세로 해줍니다. 부가세가 없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리고 건물의 임대 과세입니다. 그 주택 임대는 면세예요. 됐죠? 기타 볼게요. 이런 거 다 단순 암기해요. 여러분 책에 다 있잖아. 그죠? 우표 복권, 수집용 우표는 과세지. 이런 거 엄청 비싸. 수집용, 종교 이런 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거.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체크 무상. 유상은 안 돼요. 유상은 과세입니다. 친환경버스, 국민주택 요거 다 면세고요. 면세 포기까지만 하고 오늘 공부 끝낼 거예요. 면세 포기는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유가 면세는 제가 불완전 면세라고 했잖아. 그죠? 부분 면세. 혹시 무슨 말이에요? 왜 부분 면세였지? 바로 기억나시는 분들 공부 잘 전 단계 매입세 공제가 안 됐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짜증나는 거야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렇게 영세율 수출하는데 뭐 쌀을 수출해 뭐 이런 수출하거나 학술연구 기술연구 이렇게 하는 요 업종만 됩니다. 요게 내가 면세 아니었으면 수출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면세 포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절차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냥 언제든지 지시없이 사업자 등록하면 되고요. 포기신고서 제출하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청에 승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세 면제 못 받아요. 막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3년간 해야 됩니다. 다시 면세 적용 신고하지 않으면요 계속 면세 포기한 걸로 봐요. 단순한 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이준 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